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이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7월 2일 데일리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하반기 시작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희소식입니다. 이날의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한 백신 후보의 초기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화이자 측은 45명의 건강한 실험 대상자 중에서 12명에게는 10mg, 나머지 12명에게는 30mg, 또 다른 12명에게는 100mg의 백신을 각각 투여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가짜 약을 놔줬습니다. 이 가운데 10mg과 30mg을 각각 투여한 대상자에게는 한 달여 뒤 두 번째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그 결과 저용량 접종군과 중간 용량 접종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실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보다 1.8에서 2.8배 많이 생성된 겁니다. 다만 이번 초기 실험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아직 전문가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요. 의학 저널에 정식으로 실리지 않은 상태지만 두 회사는 이 백신이 판매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올해 말까지 최대 1억 회분, 그리고 내년 말까지 독일과 미국에서 12억 회분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나스닥 지수는 종가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인 주요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다는 점도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다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이날 공급관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6월 미국의 제조업 PMI는 전월 43.1에서 52.6으로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6월 민간 부분 고용도 236만 명가량 증가했는데요.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지만 그래도 이미 낮아졌던 기대치여서 크게 실망스럽지는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애리조나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4,900명에 달하고 또 하루 사망자가 88명이 숨졌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최고 12개 주가 경기 재개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하방 요인이 증시 혼조세를 부추겼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SK바이오팜의 신규 상장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 상장으로 그동안 올랐던 SK그룹주들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미국발 훈풍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해피 먼데이법 발의입니다. 2020년은 5월에 황금 연휴를 끝으로 유독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서 추석 전까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일과 무관하게 공휴일 시행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입니다. 행복한 월요일이라는 뜻의 이 제도는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월요일로 지정을 해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쉬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미국이나 일본은 이런 제도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28일 국회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 공휴일, 요일 지정 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휴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날짜의 상징성이 덜한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이 그 대상입니다. 날짜 상징성이 큰 3.1절과 광복절, 성탄절은 제외가 됐고요. 홍 의원 측에서는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해피 먼데이를 반기는 의견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기념일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여론이 분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다양한 사업 부분의 거침없는 행보에 성장 기대감은 나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인터넷 사용 패턴이 변화된 가운데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웹툰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1위 사업자인 네이버 플랫폼의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자상거래와 네이버 파이낸셜 신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금융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이 금융업계의 긴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얼마 전에 네이버 통장과 멤버십을 출시한 데 이어서 후불 결제와 대출, 보험에 이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모색하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경쟁사인 카카오보다 후발주자로 금융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일본의 라인 파이낸셜을 통해서 축적된 금융사업 경험과 국내 사업 파트너인 미래에셋의 역량으로 파급 효과 면에서는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네이버 통장을 출시하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통장은 미래에셋 대우가 운용하는 예금자 비보 대상인 CMA 통장인데요. 네이버 통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면서 금융권의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상품명 변경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앞으로도 현재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 수익 상품을 준비 중이며 엔페이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달 내로는 투자 상품 조회와 같이 자산관리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비춰볼 때 네이버와 카카오의 엇갈린 행보와 마케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IT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노리겠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인터넷 은행과 증권사 인수 등 면허 취득을 통한 전공법을 택한 것이라면 네이버는 직접적인 진출 대신에 사업 제휴를 통한 우회로 선택을 한 겁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한 부동산과 자동차 서비스를 활용한 금융사업을 확대하고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한 셀러 등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부분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8월 중으로는 현대백화점과 하나로마트 등과 제휴해서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 5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네이버 주가가 상승을 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주가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요. 국내외 디지털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세가 더욱 돋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이 중국 게임 개발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게임의 판호 획득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주들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게임 업체들은 2017년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중국의 판호 발급이 중단된 여파로 주가와 실적 부분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판호란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일종의 유통 허가증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국산 게임에 대해서는 3년 넘게 발급이 중단된 상태였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수혜주로 떠오른 데 이어서 최근에는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증권가에서도 게임 업종에 대한 중국발 호재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전 총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웹젠의 대표 PC 온라인 게임인 뮤 온라인의 IP를 활용해서 개발된 전민기적2가 7월 1일 중국에서 내자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민기적2는 중국 개발사 천마시공이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할 예정인 모바일 MMORPG인데요. 웹젠의 인기 온라인 뮤 온라인의 IP를 활용해서 개발 중입니다. 텐센트는 전민기적2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고요. 6월 27일 신작 발표회를 통해서 전민기적2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천마시공의 내자 판호를 획득함으로써 한국 게임 IP를 활용한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게임주들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종목 웹젠은 장중에 최고 23%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어서 액션 스퀘어는 삼국 블레이드 글로벌 버전 출시를 앞두고 중국 지역에서도 출시가 기대되면서 최고 19%까지 상승했습니다. 룽트코리아 역시 현재 블레스 이터널의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내에서 먼저 출시하고 중국에서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네이버와 웹젠 소식으로 데일리하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